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분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된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이길 만한 10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먼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콜마를 시작으로 기아, LX 세미콘, 인터로조, JVM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픽은 애니플러스, LG전자, ISC, 스튜디오 드래곤, LNF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저 종목 갖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 궁금증들 생기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문의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좀 이제 한국콜마 좀 네.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연우를 재인수를 하면서 뭐 기존의 어떤 한국콜마의 어떤 OEM, ODM 단순 이제 화장품 제조가 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에서의 다양성을 좀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콜마는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아시겠지만 좀 화장품 업체들이 그 1분기 때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셧다운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한국콜마는 좀 틀리죠. 어떤 그 1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세로 봤을 때도 이 주가가 그대로 화답을 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EM, ODM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전방 화장품 업체,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과 틀리게 어떤 국내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들도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해외 수출에 대한 그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우선 한국콜마의 그 주가와 이런 부분에 자극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상황으로 가는 현재 부분을 한국콜마는 주가로 그대로 화답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법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 무석법인으로 이관되면서 이 무석법인이 약간의 공장 가동률에 대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가동률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콜마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아 오셨고요. 이어서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 네. 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진 종목인데 네. 올해도 작년의 실적을 더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애니플러스의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0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한번 좀 크게 슈팅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실적의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보다 더 뛰어넘는 흐름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에 이제 진격의 거인 이제 신규 시즌과 그다음에 극장판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흥행을 했는데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처음부터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됐었던 애니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술 회전 TV 역주행이 진행이 되면서 국내 OTT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역주행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IP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는 뭐 스파이 패밀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 일단은 일본과 국내에 동시 방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에 맞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0분 남았습니다. 주요 자회사들의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형 성장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첫 번째 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차장님의 두 번째 픽 기아인데 기아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뭐 지난주부터 네.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좀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수급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해결됐다, 뭐 전망이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1분기 때의 뭐 판매량과 또 그 안에서 이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이 주가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기아의 뭐 EV6 같은 이 글로벌 전기차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아의 어떤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도 그렇지만은 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이 주가와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기아 뭐 증권사 같은 목표 주가를 지금 10만 원까지는 계속 이상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기아의 제품에 대한 제품 믹스에 대한 효과는 올해 상반기 때 분명히 또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품 믹스에 대한 효과가 올해 좀 반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빠르게 본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LG전자. 네, LG전자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전거래일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네, 이벤트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금일에도 뭐 자화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패턴을 이제 이어받아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좀 많이 눌리기도 했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그룹이 이런 전기 충전소라든지 이제 애플카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아왔는데 뭐 LG노텍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그룹 간 시너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굉장히 형성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지금 같은 좀 시장이 어렵고 수급이 쏠리는 쪽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많이 눌려 있고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이 LG전자는 충분히 좀 토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 확대 기조가 나타나면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고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을 보시더라도 큰 폭의 이런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장에서 네, 테슬라도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으로 LG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가지고 오셨고요. 네, 계속해서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네, LX 세미콘 좀 말씀드릴 텐데 LX 세미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LX 세미콘의 어떤 디스플레이 제조 또 구동칩에 대한 수요 부분이 뭐 크게 늘어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우려감은 저는 주가에 좀 이미 다 선 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을 지금 시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버가지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종합 반도체 회사로 좀 거듭나는 부분이 원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이 디스플레이 업황과 함께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LX 세미콘의 올해 실적을 좀 기대를 계속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뭐 1,06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하이엔드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을 견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디스플레이 업황으로 주가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장밋빛 전망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이미나 업황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픽 들어보겠습니다. 네, ISC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켓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뭐 각종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이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반도체 이제 저점론들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소재라든지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후공정 업체 쪽인 이제 한미반도체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쪽이 상승을 해주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후공정 관련돼서 항상 언급되는 게 또 ISC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또 채널링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비메모리 매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보다는 이런 수익성도 좋고 시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일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개선, 실적에 대한 베이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이 들어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장님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인터로조. 인터로죠. 네. 인터로조 아시겠지만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인터로조가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콘택트 렌즈가 뭐 시력 보호에 대한 이미지였지만 지금 이제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미용 쪽으로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로조가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작년부터 이제 그 뭐 클라렌에서 이제 신제품에 출시를 하면서 신제품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터로조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판매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세보다도 일본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성장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로조가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어떤 수출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의 이 콘택트 렌즈 판매 1위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이 인터로조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견인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 팬뿐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만든다고 한다면은 유럽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매출 성장률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33,250원 구간에서 전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매수 신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동안 중국 시장의 개장을 알렸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16포인트가량 오름세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항생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강세 출발을 알렸고요. 0.4%가량 상승하면서 88포인트 선 상승 출발 알렸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오늘 1%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빨간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7%가량 밀리면서 2,711포인트. 앞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2,700선 조금 위협받는 듯 하다가 2,7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07%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길 기원하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실적이 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작품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덩치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도 총 32편 정도가 일단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제 TV가 19편, OTT가 13편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제작에 따라서 이제 각종 드라마들이 또 순항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블럭 쌓듯이 붙어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OTT에 대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IP를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내
국내 드라마들이 뭐 지금 우리 학교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K 콘텐츠에 대한 이제 형성들이 좀 많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도 확대에 따라서 과거보다 이제 수익성도 많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수익성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제작 기대감도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JVM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JVM은 약간의 좀 그 의료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조제에 대한 이 기계 그런 파우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약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신제품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이런 부분이 이 JVM이 실적 견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비대면 치료로 바뀐 이후에 이 JVM의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여기에 뭐 파우치나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JVM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요. 뭐 정부의 어떤 비대면 치료는 이제 계속 그 유지가 되겠죠. 어떤 이제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JVM의 이 올해 제품에 대한 리뉴얼 부분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예상 분위기로는 뭐 4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 정도 치면은 작년 대비해서 뭐 120% 이상의 수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성장세가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갖고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향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종목도 들어볼 텐데 LNF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는 사실 증권가에서도 30만 원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가격대까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LNF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하게 된다면 이 쌍봉 부분이죠. 이제 전고점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전기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30년까지 완전한 전기차 전환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제품에 대한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이런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항상 해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 받쳐줄 수 있고요. 뭐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물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뭐 개별적인 악재 모멘텀이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는 뭐 배터리 화재라든지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이런 악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테슬라 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80님께서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찬이 어떠한 종목을 탑픽으로 뽑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콜마 말씀드리는데 어제부터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이제 그 거리두기 제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연간 그 화장품 업종이 주가에 가장 변동성이 미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봉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긍정적 평가받는 OEM, ODM 업체 중에서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본부장님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삶은 즐겁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컨텐츠 쪽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이고 정별로 다시 바뀌고 있는 중기 이평선이 이제 다시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